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젊고 건강한 사람도 언제 어디서 아프거나 다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한번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비뿐만 아니라 입원비의 생활비까지 그 비용적인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수술에 대비하는 보험, 바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K사의 다사랑 유니버설 CI 보험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자세한 증권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보험 플랜 119와 함께 유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보험 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문자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수술비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최혜경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해 계획 세우셨던 거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작심삼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삶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수술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재 보시게 되면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술비에는 종류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수술비들이 있는데 그 수술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 요즘 수술에 대해서 우리는 예전에 그런 혹시 만화 영화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안 먹어도 캡슐 하나 먹으면 밥 먹은 것처럼 배부르고, 집을 갖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도 딱 캡슐 하나 열면 집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시기가 와서 우리도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술은 점점 많이 하게 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요. 평균 수명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요? 80세. 남녀 평균 수명이 80세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여자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좀 더 오래 살으세요.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래요. 바로 사망률, 그 사망률에 암이나 또는 교통사고, 자살률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낮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수명이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제 20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 2030년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 어떨까 보면요. 여자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90세가 넘게 되는데, 그 어떤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쉽게 10년에 5살이 느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50세이신 우리 시청자님 계시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80세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30년이 남았으니까 나의 평균 수명은 80 플러스 최소한 15년은 되겠구나. 그리고 또 80이 됐을 때에는 그 수명에 또 반이 늘어나니까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죠? 안 아프고 돈 많고 건강하면 오래 살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저 욕심 많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제
욕심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수술비가 지난해 153만 명이 수술을 했고 여기에 5조 원이나 되는 수술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심장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돈 들어가는 거 전에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하는 수술.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그런 많이 하는 수술들을 보니까 여기 있어요. 시청자님들 여기 어디에 해당되세요? 나 4개 다 있어요. 아니면은 보통 보면 2-3개는 해당될 것 같아요. 저요? 저는요. 여기 맹장 수술했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수술 그 순위를 올리는데 한몫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심장에 대해서 수술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수술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뇌와 심장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보통 6,050만 원을 이 보험 한 건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평균 의료비로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는 돈 말고도 우리가 그냥 먹고 쓰고 해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중요하다. 다들 잘 아세요. 근데 진단비는 가격이 어때요? 싼가요? 싸면 좋죠. 높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그래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수술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즘 협심증에 대해서 만약에 수술을 했다. 얼마 나올까요? 5,05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경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경색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 암도 걸리신 분들이 더 걸린다고 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막히신 분들이 또 막힐 수 있는, 그래서 재발의 위험들이 높거든요. 그럼 반복적으로 6,0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수술들을 그럼 하나하나 좀 보면 뇌나 심장에 대한 거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고요. 백내장 수술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백내장과 녹내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백내장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좌안과 우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녹내장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받으셨다고 해서 녹내장 수술비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녹내장의 경우 최고 1,12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담석이에요. 너무 아프셨다고. 근데 이 담석증을 수술했을 때 반복적으로 350만 원씩 한 번 다 깨지면 좋은데 그 뒤에 또 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드린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많이 쓰는 단어 뭐예요? 반복이에요. 네. 그리고 축농증.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코가 막히면 답답해요. 근데 그게 축농증이잖아요. 이때도 35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수술비 정도 갖고 강화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뇌나 심장에 대해서는 이미 보장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수술비들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수술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가장 폭넓은 수술비가 뭘까요? 바로 얘예요. 질병 수술비. 왜? 얘는 포괄이에요. 포괄. 그러니 어느 부분만 해드립니다. 어느 부분만 해드립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보장이 되겠죠. 보험금을 수령할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화면을 보시면 눈에 띄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개호유발 특정질병 수술비, 그리고 안과나 이비인후과질환 수술비들, 이런 수술비들은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수술비 하면 꼭 뇌나 심장 이런 부분들에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신다라면 얘네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내가 집중적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요 유발 같은 경우 어떤 게 이제 보장이 될 것인가. 인공관절에 대해서 앞서 화면에서는 180만 원 정도가 쓰여 있었는데 그게 질병으로 왔다. 요즘 우리 척추질환들 워낙 많으시죠. 개요 유발하면은 대표적으로 질병 중에서는 뇌졸중,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외적으로 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인공관절 수술비 여기 보시면 100만 원 있잖아요.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척추 질병 수술비 300만 원 있죠. 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요게 이제 30만 원이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질병 수술비 이렇게 되면 이것만 따져도 55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각계 별도 인공관절 수술하면 요 100만 원만 나오고 50만 원 나와서 150만 원 나오겠구나.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같이 보실 때 담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하다. 보험은 대부분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보상을 받을 때에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데 보험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2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봤을 때 보험료는 20년에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여자의 경우 3만 원대에서 50세까지 가도 5만 원대로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도 4만 원에서 7만 원대로 보험료가 저렴하죠. 근데 사실 보험이 한 건도 없으신 분 아직 없으시죠? 있으세요? 그럼 빨리 준비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앞에 거 잠깐 봐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제가 여기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고 40대 질병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요. 비싼 게 이런 암 수술비들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요 플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플랜을 다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골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권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증권에 못 본 새로운 담보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빨리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보장들을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된다라면 보험료는 여기서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혜경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수술비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평균 수명이 긴 여성분들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술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술비에 대한 준비도 저희 보험플랜 129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들 생기신다면 저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도와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좀 보험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보험을 점검하기 전에 제가 그 아나운서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주 예. 간단한 질문이요. 그 예전 보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최근 보험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보험이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 하고 지금 거랑 비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더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요즘에 나오는 보험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대체적으로 과거에 있는 보험들이 보장 내용들이 굉장히 넓고 예. 또 그 지금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많이 그 옛날에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새로운 거는 나왔지만 예전 보험들이 상당히 좋은 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리한 게 더 많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꼭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예전 보험하고 그 예전 보험은 좋고 지금 현재 있는 보험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가장 내 몸에 맞게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예. 잘 생각하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보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살펴본 그 보험은요, 지금 올해 나이는 45 정도 되셨고요. 가입할 당시에는 30대 초반인 여성분이세요. 꽤 오래된 증권이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가입한 연도는 2006년도니까 한 13년 정도 됐으니까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니까 예.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생명보험사에서 그 유니버셜 CI 보험을 준비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입 연도는 2006년도고요. 보험료는 17만 1,000원이에요. 사실 한 사람의 보장성 보험으로 17만 1,000원을 낸다?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 또 수익자, 또 사망시 수익자까지 아주 잘 정리해서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그 밑에 그 특별 조건부 인수 대상 부담보 위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예. 여태까지 이제 못 보던 거죠.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가입할 당시에 지금 보면 자궁이나 자궁 체부에 어떠한 1년 부담보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아마 가입할 당시에 그 5년 안에 무슨 그 자궁 쪽에 아마 치료력이 아마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수술을 받거나 이 부분에 문제가 이미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예. 꼭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으셨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보험사에서 판단할 때 지금 그 부담보 조건이 1년 부담보가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보험료 17만 1,000원 거의 20만 원 돈 가까이를 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방법만 있다면 보험료를 맞습니다. 적게 내는 게 네네. 좋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들이 회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크게 보면 무슨 뭐 그 오래돼서 장기 할인도 있고요. 네. 또는 그 금액에서 고액 할인도 있고요. 또 그 내 몸이 그 상당히 건강하다, 또 예. 괜찮다라고 하면 또 건강체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건강체 얘기인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조금 인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건강체는 아마 가입할 당시에 가입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표준체로 예. 가입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체 같은 경우는 할인을 받게 되면 대개 회사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한 3%에서 7% 사이에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평균 한 5% 정도만 받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라고 하면 5%면 1년이면 10,000원이고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에 1년이면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에 20년이면 240만 원이나 되거든요. 오래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적은 금액은 적은 아니네요. 금액이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분이 시청자분이 만약에 변액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수익률이 높아짐으로써의 어떠한 그 혜택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건강체 할인을 어떻게 받느냐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체는 비흡연자, 그러니까 담배를 피시지 않거나 네. 또 혈압도 정상이시면서 뭐 체중과 키에 대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흔히 BMI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적정한 수준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입할 당시 건강체 할인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소급도 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낸 보험료도 그 할인을 받아서 소급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기 예.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제도성 특약은 이건 못 찾아 먹으면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 반드시 좀 찾으셔서 지금 현재 그 이상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꼭 그 건강제 할인에 대한 그 보험사에 신청을 하셔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뭐 간호사가 나오든 어떠한 그 심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태까지 낸 보험료에 대한 할인을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 네네. 중에서도 건강체 할인이 가능하다면은 좀 이걸 좀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의 그 담보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이분은 이제 주보험에 특약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가입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주보험하고 몇 가지 특약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 주보험을 보시게 되면은요, 7천만 원에 그 돼 있어요. 예. 그다음 보험료는 13만 2천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처음에 가입을 할 때 가입 금액이 17만 1천 원인데 보험료가 예. 이분이 주보험 7천만 원에 내는 돈이 13만 2천 원이에요. 거의 70% 정도의 보험 대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 주보험이 무엇이냐? 주보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재분류표준 동일재 또는 제2의 동일 원인으로 신체 부에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 보험료가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을 하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망보험금이네요. 그럼 예. 이분이 지금 40대 중반이고 가입할 때 30대 초반인데 사망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그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젊으신 또 여성분인데 그렇죠?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크게 준비하시기보다는 물론 사망보험금이 많이 하고 나머지 담보가 그거 못지않게 준비가 돼 있었다면 그거는 뭐 그럼 괜찮겠죠. 든든하겠죠. 예. 그런데 과연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CI 보험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건 80%형이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에 혹시 CI 진단을 받게 되시면 7천만 원의 선지금 7, 8에 56, 5,600만 원 선지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 사망보험금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현재 예. 입장에서. 그러면 좀 여기서 좀 바로 그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게 종신보험이잖아요. 그 네. 종신보험은 일단 전통적인 종신보험과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종신보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보험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해서 바로 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좀 지나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분같이 이 정도의 어떠한 그 유지한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주기약 보험료를 좀 감액을 해서 완납을 해서 이후에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이 똑같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유니버셜 보험은 완납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납이거든요. 일정 기간이 예. 지나면은 내가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반만 내도 되고 다 내도 되고 이거는 자기가 본인의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완납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신보험에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주계약 보험료를 감액을 해서 완납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니버셜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감액을 하시고 또 그 유니버셜 기능인 자유납 기능을 잘 활용하신다면 현재 낸 보험료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도 다른 보장 절약되는 그런 보험료로 다른 담보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담보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입원 특약이나 수술 특약은 뭐 다 아실 것이고요. 여기 일단 재사망 특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20년나 80세 만기로 가입이 되셨고요. 일단 7천만 원이 돼 있는데 재사망 특약이 보시면 재해로 사망하시거나 장애 분류표준 동의재로 신체부의 80%의 일 경우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재해로 사망하시는 건 당연하고 예. 여기서
재해로 80% 있을 때는 반드시 동일 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고로 그 여러 신체 부의 80%의 그 재해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교통사가 나셔가지고 뭐 팔이 부러지셨거나 뭐 그 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예.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합산을 해서 80%가 나오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 이번에 20% 또 뭐 며칠이 있다가 이거는 안 되고요. 반드시 동일 재해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연금 특약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사고가 나셔가지고 만약에 재해로 만약에 사고가 나실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80% 이상의 만약에 그 재해 장애가 발생을 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매년 2,100만 원씩 10년간에 지급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갈 수가 있죠. 2억 1,000만 원까지는 나갈 수가 있더니 예.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0% 만약 장애하면 거기에 반이 나갈 수 있으니까 혹시 장애가 발생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장애 연금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여성 건강 특약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보면 여성 건강 특약, 아나운서님, 여성 건강 특약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에게 유리한 그런 특약일 것 같으니까 네. 여성 특정 암이나 뭐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그럴 것 같죠. 한번 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에 바를 때가 나갑니다. 이거는 뭐 남성분들도 똑같이 그렇죠. 위험률이 그러니까 높잖아요. 여성 건강 예. 특약이라고 해서 꼭 여성 건강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러네요. 담보 내용을 들어갔더니 이렇게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에 걸릴 때 1,000만 원씩 나오고요. 그다음에 5대 장기 수술 이식이나 조혈모 세포 수술시도 나가고 이제 여기 주요 성인병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입원비도 나가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인과 질환으로 진단 확정할 때 또 3만 원씩 나가. 그러니까 요거 뭐 이거 하나 어떻게 때문에, 보면 예. 여성 건강이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생명보험은요. 그 단변명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그러네요. 단변명에 항상 예. 그 내용에 들어가서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보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성이고 또 45세고 지금 그 사망에 대한 어떠한 판단, 이분이 또 주부였습니다. 예. 더군다나 주부였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한 필요성은 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분이 이거 가입을 하실 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보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준비하신 것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주계약 부분이 13만 원 아니에요? 예. 그러면 1년이면 한 80만 원 정도 내고 20년을 낸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원금이 사업비를 뗀 원금이 될 때 이분이 아마 65세 정도가 돼야지 원금이 아마 될 거예요. 이게 CI 보험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금은요, 해지환급금으로 가지고 연금 재원을 쓰기 때문에 적립금이 한 3, 4천만 원밖에 없으면 사실 연금 수령액 금액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결론을 좀 내리면은요, 일단 건강체를 좀 신청을 하시면서 보험료를 좀 절약을 해서 옛날에 그 할인을 받으시면서 좀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면 이 유니버셜 기능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만약에 현재 13년 동안 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좀 감액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이 보험료를 하나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은 제가 볼 때 한 80세 이상까지는 돈을 안 내도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예. 그렇게 절약된 돈으로 진단비가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이런 진단비를 조금 100세까지 좀 준비하시고 특히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2대 질환의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인데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신장 질환 진단비까지도 좀 준비하시면서 좀 가신다라고 하면 이분이 그 기본적인 실손 의료비에 있다고 하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솔루션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앞으로 향후에 그 생존보험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한 노후를 좀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K사의 다사랑 유니버설 CI 보험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가입 당시에 30대 초반이신 여성분이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셔서 건강체 신청 그리고 유니버설 기능을 사용을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시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장들을 채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 좀 나에게 맞게 가입한 건지 좀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증권을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꼼꼼하게 풀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문자를 주신다면 실시간 보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먼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45세 여성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고민 네. 있으실까요? 결혼 초에 가입했던 보험이 만기가 8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예. 대부분 100세까지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건가 걱정도 돼서 이렇게 연락드렸고요. 또 얼마 전에 네. 지인이 아는 사람이 보험 하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사실 저는 저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예.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축이 되고 있는 건지 예. 네, 나중에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사실 점검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80세 만기인 증권이 뭐 두 개로 보이는데요. 뭐 네. 지인분께 다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지인분께 다 가입을 하신 네, 아는 건가요? 사람한테요. 예, 그때 결혼 초기라 제가 나이도 20대라서 예. 사실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어떤 보장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예. 옛날에 들으셔서 네. 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올해 연세가 45세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은 건강해요. 예. 건강하시고요. 아픈 적 없어요. 보험료에 예, 대한 부담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80세까지 보장이면 예. 사실 또 근데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던 거 이게 저축이 되지 않는 저축보험이면은 저축이다 생각하고 제가 한 달에 20만 원 저축하고 나중에 보장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홍지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5세 되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먼저 DB손해보험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을 80세 만기 20년 납으로 2005년도에 준비를 해주셨고요. 대한생명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은 현재 완납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건강보험 누구나 건강하게는 15년 납으로 100세 만기로 준비해 주셨는데 일부 특약은 80세로 보이네요. 총 보험료는 31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제가 가입한 보험을 점검받고 싶은데요. 만기가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보험 관련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것저것 질문을 주셨는데요. 홍지연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증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세 건의 증권 보내주셨는데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동부화재 증권인데요. 지금 DB손해보험사로 바뀌었죠. 프로미 컨버전스 보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10만 얼마 나가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네. 이거는 2005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한 10만 7,200원 납입하고 있는 증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담보들을 보니까는 이거 정말 잘 준비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진단금들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암, 뇌출혈 또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3대 진단금을 준비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암인 뇌나 심장 쪽에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이고, 다행이네. 네, 여기 7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암 수술비가 대체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보험이라 그러죠. 실손 의료비가 또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더불어 상해 의료비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 시청자님 상해 의료비 담보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건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병원에 가면 얼마씩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기는 한데 이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담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돌부리에 넘어지셔서
치아가 파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절이 되면 치아가 파절돼서 그 임플란트까지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치과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크게 다치셔서 뭐 한 방에 가서 그냥 수술도 하시고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좋은 담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약 지어 먹거나 뭐 이런 것도 되나요? 침 맞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도 전부 다 돼요. 이게 상해로 다쳐서 가셨을 때 이런 한방 치료까지 다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담보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데 단지 아쉬운 게 조금 한 가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이가 들면 상해 부분도 많이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상해 담보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청자님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장이 80세면 보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대한생명의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 보험은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완납이 되셨고요. 근데 여기에 보장 내용을 보자면요. 3대 진단금이 지금 3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그런데 이것도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암 보장에 대해서 갑상선 암도 일반암으로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요즘에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갖고 가입 금액의 뭐 10%나 20% 또는 뭐 많이 뭐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해주면 뭐 1,000만 원 이렇게까지도 준비가 가능하시지만 지금 갑상선암으로 만약에 진단받으시면 3천만 원을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보장. 아까도 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먼저 보험에도. 그렇죠. 거기도 암이 준비가 됐고 여기 대한생명에도 암 보장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복해서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보장의 폭이 넓어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관련된 담보들,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 그리고 또 부인과 질환 수술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인과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건강검진하다가 대장응동들 많이 한두 개씩은 떼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부인과 질환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얼마 받는 거예요? 대장 운동 때면? 거기 부인과 질환 수술비로 지금 5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만큼 만약에 대장 용종 뭐 2개를 떼시던 3개를 떼시던 5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증권상에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놓치고 그냥 보장 못 받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꼭 보장을 좀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이 증권도 보장 내용이 괜찮아요. 하지만 납입 보험 기간이 80세면, 80세면 보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완납되셨잖아요. 보장 잘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건강보험 누구나 건강하게 이 보험은요, 2015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납입하신 지 뭐 한, 3년 정도 넘으셨는데, 이 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보험은요, 제가 살펴보니까 저축이라기보다는 보장성 보험이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80세까지 질병 사망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진단 자금들, 그리고 뭐 중대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보장을 받으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선지급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단 받으셔서 2천만 원 받고 나시면 질병 사망금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80세 이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2천만 원 제하고 8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80세 이후에 만약에 질병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값이 없으신 거예요. 어머나. 요즘은 다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상해 사망에 대해서는 1억 원 그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뭐 요즘에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갖고 이렇게 오래 사시잖아요.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도 그렇게 된 80세 이후에 만약에 사망하시게 되면 뭐 질병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보장값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사망은 뭐죠? 저축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생명사예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납입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원금 이상이 돼서 저축으로 뭐 연금으로 활용한다던가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나중에 목돈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게들 만들어진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요, 저축으로 그냥 알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는 뭔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적립금이 들어가 있어요. 예. 6만 9천 원 정도 적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율이 붙어서 나중에 저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돌려받는다는 거.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장 대비 보험료가 지금 너무 과하게 되어 있어요. 20만 5천 원으로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요, 이제까지 납입하셨던 거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합니다. DB손해보험사랑 대한생명보험사 갖고 계시는 이 두 개의 증권은요, 담보 구성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잘 유지를 하시고 보장 잘 받으시면 되시고요. 또 삼성화재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셨던 거는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면서 보장은 보장 따로, 저축은 저축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시청자님이 고민하셨던 거 80세 이후에도 계속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80세 이후로 끝나고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손해보험사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각 1,000만 원씩에다가 뭐 뇌나 심장 쪽에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라던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또 3%부터 보장이 되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 하시고 또 34대 질병 수술비라던가 또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죠. 상해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예, 그래서 상해 부분도 좀 든든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시는데 자료를 어떻게 좀 더 받아볼 수 있나요? 그거 말씀하신 거? 이메일이나 그런 거로? 어떤 거요, 시청자님? 네, 지금 이메일로 아까 그 서열성 뭐 다른 질환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거를 상품 설계한 거를 미리 저희가 받아볼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요, 우선 네네. 방송 끝나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장 같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고요. 또,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요, 시청자님. 예, 20년 납에 갱신이 없이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한 82,0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아, 예. 네, 거기에다가 조금 뭐 여유가 되신다. 그러시면 연금을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신데요. 예, 또 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 수익이 많이 나서 내 연금 자산이 늘어나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금리 시대예요. 이럴 때 공시율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을 때 변액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내 연금 자산을 향후에 내 연금 자산을 늘리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에 대해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네네. 뭐 예시 같은 게 있으시겠죠, 그죠? 보여주시는 게. 시청자님, 네, 수익률이 좀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변액연금을 준비를 하시면 향후에 연금 자산을 늘릴 수가 있어서 좋거든요. 예, 그런 자세한 부분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도움 드리고요.
완납된 증권 유지하시고 또 DB 손해보험도 잘 유지하셨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저층용으로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정리 의견을 주셨어요. 네. 대신에 비갱신 100세 만기로 좀 필요한 보장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궁금한 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도 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1819님께서 좀 길게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종신보험을 2개 가지고 있는데 1개를 해지했는데 그게 표준체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받기는 했는데 지금이라도 건강체 심사를 받아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성군 전문가님, 해지한 종신보험도 건강체 할인 환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예, 아쉽네요. 네. 아마 제가 했던 방송을 보시고 아마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해지를 하시면 일단 과거의 것은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종신보험을 2개 지금 갖고 계시는데 한 가지는 해지를 하시고 하나는 해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안 하신 거는 지금이라도 아마 이 부분이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아마 표준체로 돼 있을 확률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해지하신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거라도 건강체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해지를 하셨으면은요, 건강체 할인 환급 못 받지만 아직 해지하지 않은 종신보험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예, 휴대전화 뒷번호 468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2014년 1월에 유방검진을 받고 물혹이 나왔는데 치료할 게 없어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년이 지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던데 정말로 고지 없이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자, 홍지연 전문가님, 고지를 안 해도 5년이 지났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14년 1월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거 보니까 지금 딱 이번 달에 그러네요. 5년이 딱 5년이네요. 접어들어서 예. 넘었기 때문에 문자를 이렇게 고민이 되셔서 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14년 1월 이후에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관찰을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셨을 거고요. 검사를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요, 또 지금 현증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5년이 지나더라도 고지를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로 그 물혹에 대해서 이제 암으로 진행이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보험금 청구하실 일이 생겨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보험금 청구했던 이력이 있으세요. 있어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회사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그럴 때는 고지를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고지를 하게 되면 유방에 대해서는 부담보를 잡고 예. 가입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5년이 지나면 이런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야 돼요. 현증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5년이 딱 지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 5년 사이에 진료 기록이 하나도 없다면 고지 안 해도 되시지만 그 사이에 검사를 받으셨다면 고지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보험 상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